오이디푸스 이야기. 테베 전쟁의 계기는 테베의 왕 이디푸스의 두 아들 간의 왕권에 대한 권력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오이디푸스 이전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물었는데 아들을 낳겠지만 아들은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라이오스는 부인과의 잠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자제력을 잃어 아내와 동침했는데 그날 이후 운명의 아들 오이디푸스가 태어났다. 고심 끝에 라이오스는 양치기를 시켜 아이를 테베 근처 키타이론 산에 버리도록 했지만 양치기는 어린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코린토스에서 온 양치기에게 맡겼다. 아이는 마침 혈육이 없어 고민하던 코린토스 왕의 양자로 들어가 성장했다. 왕자로 성장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괴귀한 소문을 듣고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너는 장차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라는 신탁이 내려지자 충격을 받고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마차를 탄 노인과 부하 일행을 만나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의 채찍에 얻어맞은 오이디푸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노인 일행을 죽여버렸다. 그런데 죽은 노인은 다름 아닌 테베의 왕 라이오스였다. 그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자신의 나라에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자 델피로 신탁을 구하러 가는 중이었다. 스핑크스는 행인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목을 졸라 죽였다. 그 사이 왕의 장례를 마친 테베 왕가에서는 이 괴물을 퇴치하는 영웅에게 비어있는 왕의 자리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주기로 공약을 내걸었다. 마침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수수께끼를 냈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아침에는 4다리, 점심에는 2다리,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즉시 답을 마치자 스핑크스는 수치심을 못 견디고 근처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찍고 자살했다. 그 공로로 테베의 왕위에 오른 오이디푸스는 왕비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의 이남 이녀를 두었다.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베에 악질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신탁을 물으니 선왕을 죽인 자가 테베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그를 찾아 추방하라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가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장본인임을 알고 절교했다. 결국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말았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몸에서 옷을 고정하는 핀을 하나 뽑아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그 후 큰딸 안티고네의 구축을 받으며 거지의 옷차림으로 참회하며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궁을 떠나자 두 아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는데 경론 끝에 그들은 1년 동안 번갈아가며 나라를 통치하기로 합의했다. 맏형인 폴리네이케스가 왕위에 올라 1년 통치한 후 동생 에테오클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에테클레스는 기한이 되어도 왕위를 형에게 물려주지 않고 심지어 형을 도시에서 추방했다. 에테오클레스 뒤에는 삼촌 크레온이 있었는데 유약한 에테오클레스를 조정하며 섭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폴리네이케스는 망명지인 이웃 도시 아르고스로 향했다. 이 이야기에서 오이디푸스의 콤플렉스 란 말이 생겨났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란 아들이 동성인 아버지에게는 적대적이지만 이성인 어머니에게는 호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성적 애착을 가지는 경향을 말한다. 반대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는 딸이 아버지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는 경쟁의식을 느끼는 감정을 일컫는다.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1차 테베 전쟁. 아드라스토스가 받은 신탁.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는 아르게이아와 데이필레라는 두 명의 예쁜 딸이 있었다. 많은 영웅들이 구혼을 요청했지만 사위를 선택하면 다른 구혼자들이 적이 될까봐 두려웠던 왕은 델피의 신탁의 도움을 청했다. 신탁은 너의 궁정 마당에서 싸우고 있는 수 멧돼지와 사자를 멍에에 메고 이륜 마차를 몰아라 하고 말했다. 하르모니아의 결혼 선물. 구혼자들 중에는 칼리돈 출신의 티데우스와 테베 출신의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도 있었다. 폴리네이케스는 테베를 탈출할 때 가문의 보물인 예복 페프로스와 황금 목걸이를 챙겨 나왔다. 이 보물은 5대 조상인 테베의 건설자 카드모스와 아프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가 결혼할 때 아프로디테는 페프로스의 예복을, 헤파이스토스는 황금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가문의 여자들에게 전해 내려온 가보였다. 망명객 티데우스. 티데우스는 칼리도네 왕 오이네우스의 아들이다. 오이네우스는 첫 아내 알타이아 사이에 멜레아그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멧돼지 사냥에서 삼촌을 살해하자 알타이아는 장작불을 꺼 자식을 죽게 만든 후 자신은 자살하였다. 왕은 아내가 죽자 히폰소스의 딸 페리보이아와 재혼하였는데 이들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티데우스이다. 티데우스 역시 사냥을 하다 삼촌 한 명을 살해했는데 그 죄로 칼리돈에서 추방당해 아르고스로 망명을 온 것이었다. 테베의 상징 사자와 칼리돈의 상징 멧돼지. 어느 날 밤 티데우스와 폴리네이케스가 궁중 앞마당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 끝에 결투를 벌였다. 아드라스토스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가 그들의 싸움을 말렸는데 그들의 방패에 새겨져 있는 문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고향에서 추방당한 두 구혼자는 조국을 상징하는 동물의 모습을 방패에 새기고 있었는데 테베와 칼리돈의 상징은 각각 사자와 수 멧돼지였다. 그는 신탁을 기억해내고 아르게이아를 폴리네이케스에게 데이필레는 티데우스에게 주었다. 또한 두 사람에게 나라를 찾도록 해주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가까이 있는 테베를 공격하기로 했다. 7명의 참전 장수와 예언. 아드라스토스는 폴리네이케스와 티데우스를 도와 테베로 진군할 장수를 모집했는데 여기에는 왕의 조카인 카파네우스, 메제이자 예언가인 암피아라우스, 탈라우스의 아들 히포메돈, 아틀란테의 아들 파르테노파이오스가 있었다. 하지만 예언가 암피아라우스는 왕의 진군 명령을 거부했는데 전쟁에서 아드라스토스를 제외하고 모두 전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암피아라우스의 아내 메리필레의 결정. 암피아라우스는 제우스와 아폴론의 총애를 받는 예언가인데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멧돼지의 눈에 치명타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아드라스토스와 친척으로 아르고스를 함께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쟁이 생기자 그는 아드라스토스의 아버지 탈라우스를 죽이고 아드라스토스를 아르고스에서 추방하기도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화해하며 왕위를 아드라스토스에게 물려주며 그의 딸 에리필레를 아내로 맞이했다. 또한 앞으로 분쟁이 생기면 에리필레의 결정에 따를 것을 둘은 맹세했다. 아드라스토스와 암피아라우스 간의 참전을 두고 분쟁이 일자 폴리네이케스는 에리필레에게 황금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에리필레는 남편이 테베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암피아라우스는 테베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테베로 출정하기 전날 알코마이온과 암필로코스 등 두 아들을 불러 당부했다. 이번 전쟁에서는 패하지만 너희들이 치르게 될 다음 전쟁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2차 테베 전쟁에 꼭 참전해야 한다. 또 하나 부탁이 있다. 테베를 함락시킨 후 어머니를 죽여 내 원수를 갚아다오. 너의 어머니는 뇌물의 눈이 어두워 남편을 사지에 몰아넣었다. 힙시필레와 네메아 제전. 테베 원정대는 그 당시 리쿠르고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네메아를 통과해야 했다. 먼 길을 온 원정대는 몹시 목이 타서 물을 찾아 헤매던 중 아기를 안고 있는 힙시필레라는 한 노파를 만났다. 힙시필레는 렘노스 섬의 왕인데 모든 남자들을 죽여서 여인천국을 만든 여인이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토아스를 몰래 섬 밖으로 빼돌렸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 여인들은 그녀를 외지인에게 노예로 팔았다. 여기저기 떠돌던 힙시필레는 이곳 네메아에 와서
미크루고스 왕의 아들 오펠테스의 보모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테베 원정대에게 샘을 안내하는 동안 어린아이를 파슬리 풀밭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순간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의 사지를 휘감았다. 힙시필레와 아르고스 군사들이 샘물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이는 독사에 물려 죽은 뒤였다. 그들은 독사를 죽이고 아이를 묻어주었다. 암피리라우스가 나쁜 징조라고 경고하자 그들은 오펠테스를 기리기 위해 네메아 경기를 창시했다. 4년마다 열린 경기의 심판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우승자에게는 아이를 뉘어놓았던 볼품없는 파슬리로 엮어 만든 관을 주었다. 그날 처음 열기 경기에서 입법 장수는 모두 우승자가 되었는데 암피라라우스는 높이뛰기와 원반 던지기에서 아드라스토스는 아레이온을 타고 마차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아레이온은 데메테르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명마이다. 데메테르가 하데스에게 납치된 딸 페르세포네를 찾아 헤매던 중 호감을 갖고 있던 포세이돈이 그녀를 따라다니면 기회를 노렸다. 데메테르가 그것을 눈치채고 말로 변신에 달아나자 포세이돈도 말로 변신해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말이 아레이온이다. 파르테노파이오스는 활쏘기에서, 티데우스는 권투에서, 폴리네이케스는 씨름에서, 카페네우스는 달리기에서, 히포메도는 창던지기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네메아의 왕 미크루코스와 왕비 에우리디케는 아들의 죽음에 분노하여 유모 힙시필레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했다. 하지만 때마침 그녀의 두 아들이 수소문 끝에 렘노스 섬에 어머니를 찾아왔다. 두 아들은 왕과 왕비에게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자세히 설명하자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힙시필레는 두 아들과 함께 렘노스 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특사 티데우스와 7개의 성문. 원정군이 테베 인근 키타이론 산에 도착하자 아드라스토스는 티데우스를 특사로 보내 에테오클레스에게 왕위를 낸스라고 요구했다. 테베인들이 요구를 거절하자 티데우스는 테베의 장수들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여 모두 이기고 돌아가는데 매복한 50명의 테베군이 습격하여 이들 또한 모두 몰살시켰다. 그는 대장 마이온 하나만 살려주며 성 안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였다. 그 사이 아르고스 군대는 성벽 가까이 진격하여 7장수가 7개의 성문을 각자 하나씩 맡았는데 에테오클레스는 형 폴리네이케스와 마주하고 있었다. 테베의 맹인 예언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 테베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는 맹인이었다. 그가 맹인이 된 사유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설은 인간에게 신들의 뜻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어 신들의 분노를 사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은 우연히 아테나 여신의 알몸을 보고 분노를 사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설은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인데 그는 뱀이 교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떼어놓자 갑자기 여자가 되어버렸다. 7년 후 같은 장소에서 그는 뱀이 교미하는 것을 다시 보았는데 떼어놓으니 다시 남자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와 제우스가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누가 더 즐거운가를 놓고 다투다가 테이레시아스 불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당연히 여자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즐거움이 10이라면 남자는 1이고 여자는 9입니다. 라고 말하자 마음이 상한 헤라는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미안한 마음에 제우스는 그에게 예언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에 에테오클레스는 그를 불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테베 왕가의 자손이 자발적으로 신의 희생 제물이 되면 테베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의 삼촌인 크레오네 아들 멘시케우스가 성벽에서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아르고스 군대의 총공격과 4명의 장수전사. 첫 번째 성문은 파르테노파이오스가, 두 번째 성문은 암피아라우스가, 세 번째 성문은 히포메돈이, 네 번째 성문은 티데우스가, 다섯 번째 성문은 폴리네이케스가, 여섯 번째 성문은 카파네우스가, 일곱 번째 성문은 아드라스토스가 각각 담당하여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히포메돈과 파르테노파이오스 그리고 티데우스는 적장의 손에 전사하였고
카파네우스는 내 기어코 테베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제우스 신이라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제우스의 분노를 번개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폴리네이케스의 전사와 암피아라우스의 실종. 전세가 불리해지자 폴리네이케스는 에티오클레스에게 1대1 결투로 왕위 계승을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에테오클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결투가 시작되었는데 서로 상대방의 칼에 질려 치명상을 입고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삼촌 크레온이 테베 군대의 지휘권을 넘겨받아 아르고스 군사들을 모두 선별해버렸다. 암피아라우스는 마차를 타고 강변을 따라 도망쳤는데 제우스가 번개로 그의 발 앞에 땅을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마차와 마부 바톤과 함께 감쪽같이 지하 세계로 사라졌다. 그때부터 암피아라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멸의 삶을 부여받아 아티카의 오르포스라는 곳에서 신탁을 내리게 되었다. 테베의 승리와 크레온의 포고령. 전쟁이 테베의 승리로 끝나자 크레온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에테오클레스의 시신은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지만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방치하여 들깨나 새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다. 폴리네이케스는 외국 군대를 끌고 조국을 침략한 매국노이다. 누구든지 그 시선을 걷어주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오빠의 시신을 장례시켜주는 안티고네. 오이디푸스가 아테네 근교 콜로노스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자. 안티고네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테베로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이 나고 두 오빠는 사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다. 저작거리에 방치된 오빠의 시신을 본 안티고네는 여동생 이스메네에게 함께 시신을 거두자고 제안했지만 동생은 죽음이 두려워 손사래를 쳤다. 결국 안티고네는 혼자서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한참 동안 우열한 뒤 그 위에 10개 흙을 덮어주고 돌아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신의 흙을 덮어주는 것도 장례로 간주되었다. 시신에 흙이 덮인 사실을 안부 초병이 뒤늦게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분노하며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면 죽음을 각오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보조병들은 돌아와 시신의 흙을 털어내고 다시 시신을 지켰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검은 물체 하나가 시신 곁으로 다가왔는데 안티고네였다. 그녀는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에 제주를 뿌리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제주를 갖고 다시 온 것이었다. 안티고네는 시신의 흙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시 시신에 흙을 덮으며 제주를 뿌렸다. 그 순간 보조병들이 다가와 그녀를 체포해 크레온 왕에게 데려갔다. 안티고네의 죽음과 유일한 생존자 아드라스토스. 크레온 왕에게 끌려온 안티고네는 자신은 하늘의 불문율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것이 무슨 범법 행위냐고 따져 물었다. 크레온은 결국 안티고네를 캄캄한 석굴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과 안티고네의 동생 이스메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예언가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 안티고네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족 중 2명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레온은 급히 안티고네를 풀어주기 위해 석굴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시신 곁에서 아들 하이문의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이문은 안티고네를 찾아갔다가 목을 매 죽어있는 안티고네를 보고 절망한 나머지 그 옆에서 칼로 자결했던 것이다.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들은 왕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 목을 매 자살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아드라스토스는 날개 달린 검은 갈기를 지닌 말, 아레이온을 타고 아르고스를 도망쳤다. 그는 크레온이 전사한 아르고스 장수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아테네로 테세우스를 찾아가 크레온의 신성 모독을 벌해달라고 간청했다. 테세우스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테베를 점령한 다음 크레온을 생포하고 영웅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었다.
제2차 테베 전쟁. 일곱 장수의 아들들. 에피고 노이. 1차 테베 전쟁에 참여한 일곱 장수의 아들들을 후계자라는 뜻의 에피고 노이라고 불렀다. 암피아라우스의 두 아들 알크마이온과 암필로코스.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 파르테노파이오스의 아들 프로마코스.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 히포메돈 아들 폴리도로스가 그들이다. 반복되는 역사. 에피고 노이들이 장성하자 테베를 함락시켜 아버지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의기투합하였다. 델피의 아폴론 신탁은 암피아라우스의 아들 알크마이온이 원정대 대장이 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알크마이온은 테베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의 형제 암필로코스와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들은 어머니 에리필레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는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에리필레에게 예복 페프로스를 주며 아들들을 전쟁에 참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뇌물을 받은 에리필레는 결국 아들들이 참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 에피곤 시들 중 가장 먼저 전사한 사람은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였다. 이때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 테베는 아드라스토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버틸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괴로운 나머지 바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밤 안으로 테베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나는 어차피 테베가 아르고스인들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날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테베인들은 밤이 되자 짐을 꾸려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테베에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한 곳에 정착하면서 헤스티아이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때 테이레시아스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숨이 멎어 질명했다. 테베의 몰락. 바로 같은 시간 아르고스인은 버려진 도시 테베로 진입하여 성벽을 부수고 귀중품을 약탈했다. 그날은 바로 아드라스토스가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죽는 날이기도 했다. 가장 좋은 전리품을 아폴론 신전에 바쳤는데 전리품 중에는 테이레시아스의 딸 만토가 있었다. 그녀는 나중에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가 되었다. 모친 사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테르산드로스가 이번 승리는 뇌물을 쓴 자기 덕분이라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알크마이온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고민하다 아폴론 신전의 신탁을 물었다. 여사제 피티아는 너의 어머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신탁을 내렸다. 이에 형제는 집으로 귀환하자마자 어머니를 칼로 살해했다. 어머니 에리필레는 쓰러지면서 그리스와 아시아의 어느 곳도, 아니 세상의 어느 곳도 모친 살해범인 너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했다. 복수의 여신의 추격을 받는 알크마이온. 복수의 여신이 추격하자 알크마이온은 여러 도시로 도망을 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도시는 없었다. 그러던 알크마이온은 푸소피스에 갔는데 그곳의 왕 페게우스가 아폴론을 생각해서 그를 받아주고 그의 죄를 정화시켜주면서 자신의 딸 아르시노에도 주었다. 그러자 그는 페프로스 예복과 황금 목걸이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복수의 여신 에리나에스는 그의 정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격하며 괴롭혔다. 다시 신탁을 묻자 강의 신 아켈로우스를 찾아가라고 충고하였다. 아켈로우스를 찾아간 알크마이온은 그로부터 죄를 정화하고 그의 딸 칼릴로에까지 얻었다. 그들은 에리필레의 저주가 깃들지 않은 최근의 강에서 솟아난 땅에 정착하여 한동안 평화롭게 지냈다. 페프로스 예복과 황금 목걸이의 저주. 얼마 후 허영심에 사료잡힌 칼릴로에는 알크마이온에게 잠자리를 거부했다. 자신을 원한다면 페프로스의 예복과 황금 목걸이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다시 푸소피스로 간 알크마이온은 재혼한 사실을 숨기며 장인 페게우스에게 잊지도 않은 신탁을 전하며 딸을 설득시켜 두 선물을 되돌려받았다. 그는 장인에게 제가 아내에게 준 페프로스 예복과 황금 목걸이를 아폴론 신전에 바치지 않으면 절대로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크마이온의 하인 하나가 페게우스에게 주인의 재혼과 의도를 폭로했다. 페게우스는 분노하며 아들들에게 알크마이온이 궁전을 떠나거든 미리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아르시 노예는 창가에 서 있다가 우연히 남편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죽음의 저주를 퍼부었다. 다음번 초승달이 뜨기 전 아버지와 오라비들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딸에게 참다 못한 아버지는 그녀를 그 짝에 넣어 네메아의 왕에게 노예로 주어버리고 동시에 아들들에게 명령했다. 페프로스 예복과 황금 목걸이를 아폴론 신에게 바치거라. 그러면 아폴론 신이 그것들이 다시는 재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며 명령을 수행했다. 알크마이온의 자식들의 복수. 칼릴로에는 푸소피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문으로 들은 후 신에게 알크마이온에게서 난 자신의 어린 아들들을 하루 만에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제우스가 그녀의 기도를 받아들이자 하룻밤 사이에 두 아들은 성인 남자가 되었다. 페게우스의 아들들은 노예가 된 여동생 아르시 노예를 네메아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진실을 말해주면서 그녀가 내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였다. 칼릴로에의 아들들은 누이를 만나고 있는 페게우스의 아들들을 급습하여 살해한 후 푸소피스로 가서 페게우스도 살해했다. 시간은 초승달이 뜨기 바로 직전이었다.